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업종 담당하시는 김진구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네. 카카오페이 그리고 또 카카오 그룹주 네. 그리고 또 게임주의 어떤 영향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 과연 대한민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게 효용성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잘할 수 있는 기업은 또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은 지금 저희는 이제 기업을 또 들여다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역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네. 일단 카카오페이 에코시스템 도식도를 좀 보시면서 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 해당 도식도를 보시면, 그러니까 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지금 앵커님도 질문해 주셨지만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관점에서 발행하고 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이걸 유저들이 써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 확장성이나 결제에 대한 커버리지가 넓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쓸 수 있게 결국 유저들한테 베네핏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베네핏이 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이 도식도에서의 노란색 이 항목들이라고 보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결제를 할 때 유저들한테 뭐 포인트 리워드, 디스카운트부터 뭐 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새 또 화두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뭐 RWASTO,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이거를 투자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별도로 보시지 마시고 네. AI하고 같이 결합을 하셔 보셔야 돼요. 이거를. 왜냐하면 오늘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실적 발표 나오고 했지만 예. 이게 비단 오늘만의 부분은 아니고, 그렇죠. 모든 글로벌 업체들이 AI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의 어떤 효용성, 그 다음에 유저 확장성, 이런 것들이 결국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결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랫폼 내에서 자산관리 에이전트나 에이전틱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왜냐하면 우리가 또 저금리 시대이지 않습니까? 예. 저금리 시대에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극대화시키려면 이런 어떤 솔루션이라든가 툴 같은 도움들이 명확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메이드가 되어야지 유저들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되든 머니 기반 결제가 되든 여기에 락인이 돼가지고 결제에 대한 확장성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국적인 부분은. 예. 그래서 아까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질의를 하셨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코리아 쪽으로 인바운드 수요를 더 끌어낼 수 있는, 예를 들면 자산관리 에이전트를 제공을 했을 때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우리가 AM 기준으로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솔루션을 탑재하고 있다면은 모든 자금의 흐름은 글로벌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인바운드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부분이, 솔직히 이제 디지털 쪽은 온라인 결제에 대한 포션 쪽으로 움직이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쪽이 탑재가 되면 마치 차이나처럼 우리가 QR이 됐든 개인과 월렛이 됐든 이런 기준으로의 결제 확장성이 넓어지게 될 거고, 예. 그러면 오프라인 수요에 대한 부분이 결국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확장될 여지에 대한 개연성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대한 결제 TPV를 넓히는 동시에 유저들한테 보호가치를 주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맥점은 결국 결제의 신속성과 원가의 급격한 저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원가율이 저감이 되면 결국 그런 거죠. 머천트하고 유저한테 동시에 베네핏을 주면서 이게 플랫폼으로서의 에코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드 기반의 결제가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 단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케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적격 원가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업체들도 그동안 손해를 본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머천트하고 유저들한테 리워드나 베네핏을 주면서 결제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플랫폼도 어떻게 보면 정상 마진의 이익을 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버퍼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제로 작동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 도식도를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 예. 이 노란색 에어리의 가장 바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한 번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여기 서드 파티라고 기재된 부분은 뭐냐면 이 카카오 경우에는 로그인 API를 통해서 자유롭게 다른 플랫폼 쪽으로 스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주력 서드 파티, 뭐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면 커머스가 될 수도 있고 딜리버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 이외의 쪽하고의 또 제휴를 통해서 이쪽에 자율형 에이전트를 탑재를 하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 발생하는 어떤 거래액이 됐든 아니면 뭐 결제가 됐든 이런 쪽을 카카오페이 쪽에서 또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RWA나 STO 같은 부분들은 당연히 거래소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블록체인 기반에 그리고 결제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뒤에서 게임 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저는 솔직히 명제로 치자면 결제 민주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앞으로 테이크 레이트는 계속 내려가게 될 거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보이는 아킬레스건이 게임 쪽의 앱스토어 결제 수수율이에요. 30%는 솔직히 너무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럼 앞으로 왜 내려가게 될 거냐. 결국 제가 아까 카카오페이가 이 이코시스템 관점에서 해결물을 쥐게 된다면은 솔직히 앱스토어를 런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게임사들이 여기에 입점을 해가 결제를 하고 유저한테 더 큰 베네핏을 주고 이렇게 되면 게임사도 이득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상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애플하고 구글 쪽도 지금과 동일한 30% 절대로 수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게 중장기적으로 비율이 계속 내려올 개연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디바이스 측면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과연 지금 구글이 애플이 쥐고 있는 디바이스의 헤게모니가 어디까지 갈 거냐. 솔직히 이것도 정답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픈 AI가 최근에 새로운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글래스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핸셋의 보안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핸셋을 뛰어넘는 기반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AGI고 ASI가 탑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신규 핸셋에 또 카카오페이가 여기에 들어가서 앱스토어가 됐든 뭐 추가적인 어떤 솔루션이라든가 마켓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결물을 가져가게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는 카카오가 오픈AI 간에 강결합을 하고 있고 그들이 현재 통합 모델을 기반으로 공동 에이전트 개발을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시면 되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AI를 좀 포괄적으로 보시고 이런 거에 대한 중장기 밸류를 우리가 확실히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오픈 AI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만약에 진짜 오픈 AI가 새로운 디바이스를 공개한다, 발명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미 연합을 좀 구성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카카오랑. 네네. 그게 또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은 그렇죠. 아닐 거예요. 네, 언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조만간 오픈AI가 GPT-5라는 유니파이드 모델을 이제 공개를 할 건데 네. 그 유니파이드 모델이 카카오하고 개발 중에 있는 공동 에이전트 쪽에 얼마나 탑재가 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에이전틱 광고라든가 이런 쪽에 얼마나 녹여들어서 결국 광고의 타겟팅이라든가 심리상 연결을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이게 1차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광고의 확장성, 그다음에 에이전트의 확장성 이런 것들을 내년과 내후년까지 저는 보고 있고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은 뭐 일정 시기가 일단 걸리겠지만 그 이후 단계 정도로 저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찌됐든 지금 그 협력을 한 것만으로도 뭐 충분히 이 시너지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그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사실 주가가 요즘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목표가라든지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더 지표 설명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글로벌 피어 있는 차트를 먼저 조금 띄워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앵커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단기 실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비싼 주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트렌드가 빅 트렌드냐 빅 트렌드가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기적인 그냥 지나가는 유행으로 할 거면 의미가 없겠지만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되게 빅 트렌드입니다.
AI하고 결합한 결제 민주화하고 그리고 어떤 유저 커버리지 측면에서 상당히 빅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이걸 기반으로 중장기 밸류를 보시는 부분이 저는 명확히 필요하다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4페이지 하단에 이 쇼피파이부터 제가 좀 킥하게 수치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지금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이크 레이트, 마진 스프레드 이건 결국 GMV 대비해서 매출을 얼마나 수치하는지 그리고 예. 원가율을 차감한 마진 스프레드에 대한 이제 연간 추이입니다. 보시면 쇼피파이도 한 테이크 레이트 2% 정도의 수준을 수치를 하고 마진 스프레드는 약 1%에 근접하는 수준을 받고 있죠. 되게 안정적인 우상향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음에 넘어가서 네. 페이팔 보시면은 페이팔도 지금 한 약 2% 수준의 테이크 레이트, 그다음에 마진 스프레드는 한 1%에 준하는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블락도 한번 봐보시면 블락도 좀 높죠. 한 2% 후반대의 테이크 레이트. 이게 네. 테이크 레이트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유저들이 지불하는 거래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거래액에서 결제사들이 수취하는 매출의 비중을 나눠서 계산하는 게 네. 테이크 레이트고 그 다음에 원가율은 솔직히 이게 카드 기반일지 P2B일지 아니면 송금 기반일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 각자 그래서 다르겠죠. 그런 블렌디드 믹스를 적용한 원가율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원가율을 차감한, 그러니까 테이크 레이트에서 원가율을 차감한 게 마진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마진 스프레드는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죠. 예. 그래서 글로벌 피어 쪽은 솔직히 보면 마진 스프레드에 대한 버퍼가 좀 높다라는 점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카카오페이의 매출 테이크 레이트를 봐보시면 네. 올해부터 20년부터 올해까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쇼피파이, 페이팔, 블락 대비 상당히 낮죠. 네. 낮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카카오페이도 그렇지만 결제가 일어나게 되면 유저 대상의 뭐 포인트 적립, 그 다음에 뭐 매출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매출에 대한 차감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유저들한테 베네핏을 주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렇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드 쪽에 계속해서의 정부 쪽에 규제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가율에 대한 부분하고 연동이 돼서 네. 결국에는 테이크 레이트도 지속적으로 저감이 돼 왔다. 그러니까 플랫폼 입장에서는 솔직히 일정 부분을 계속 양보를 해왔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수치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가 29년까지 봤을 때 매출 테이크 레이트를 1% 언더로 잡아놓은 부분은 이 부분이 머니 기반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의 믹스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테이크 레이트를 낮아지는 쪽으로 추정치 잡아놨어요. 예. 그 6페이지 쪽에 상단을 한번 봐주시면 네. 이 마진 스프레드를 보시면 더 정확하죠. 20년부터 25년, 특히 올해 보시면 제가 0.34%로 해놨습니다. 네. 물론 이 부분에 지급 수수료 전제는 주 2번을 봐주셔야 되는데 별도 지급 수수료 전체를 제가 결제 관련 원가로 가정했다는 부분은 일단 들어가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도 그렇고 22년을 피크로 해가지고 계속 이 마진 스프레드는 낮아졌죠. 피어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대비해서는 계속 베이스가 낮아졌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단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도 많이 양보를 했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머니 기반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정이 된다면 정상 마진의 일정의 버퍼를 확보할 필요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9년 기준으로 약 0.4%의 마진 스프레드로 프로젝션을 했다라고 첨언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밑에 있는 결제 TPV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있는 이게 중요하죠. 결제 침투율. 요걸 봐주시면 제가 아까 오프라인 쪽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 소매 판매 기준으로 약 700조에 달하는 템을 두고 이 템 대비 10%의 침투율을 기준으로 29년 기준에 결제 TPV를 약 73조 원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기준에서의 카카오페이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3페이지. 네. 이거를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이게 예. 제가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뭐 스토리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냥 뭐 TP를 산정하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명확하게 지금 말씀드린 뭐 결제 금융 그리고 그에 연동한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스테이블 코인 쪽은 이 결제 민주화라는 표현을 썼고 정상 마진을 일정 부분 플랫폼도 확보하는 가운데 머천트하고 유저들한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리워드로 나눠주고 그러면서 결제는 결제 나름대로 또 성장을 하면서 가장 큰 맥점은 제가 탑 쪽에 지금 설정해 놓고 있는 자산관리 에이전트하고 에이전틱 결제 광고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월간 구독료 베이스로 매출을 수치하고 그다음에 에이전틱 결제 광고 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카카오페이가 갖고 있는 결제 데이터들, 그다음에 마이 데이터, 그다음에 유저들이 선택하는 액티브 데이터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향후 이 유저가 어떤 쪽으로 결제를 할지에 대한 프리딕션까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AI가 파악을 해서 머천트하고 유저를 심리스하게 연결시켜주는 광고 기법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광고의 헤게모니도 상당 부분 바뀌게 될 겁니다. 기존엔 뭐 검색, 디스플레이 이렇게 좀 단조로운 형태로의 어떤 광고 시장이 재편이 됐다면 앞으로는 이런 액티브하게 심리스하게 완벽하게 타겟팅이 가능한 결제 기반 광고, 그다음에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카카오도 피드 기반 광고, 쇼핑 기반 광고 이런 것들이 에이전틱 기반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수익성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매출, 손익 관점에서의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요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매출액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영업 비용 쪽은 보시다시피 자산관리 에이전트 쪽에 들어가는 프롬프트당 어떤 뭐 단가 이런 것들을 뭐 환산을 했고, 그다음에 백본 쪽은 카카오하고 지금 오픈 AI 쪽이 공동 에이전트를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을 일단 갖고 와서 쓰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카카오페이에 이제 데이터를 입히게 될 거고, 그쵸. 어찌됐든 그 공동 에이전트를 활용하게 되는 기반의 로열티를 지불을 하게 될 거고, 그 로열티율은 약 30%를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원가에 반영을 해서 지배주주 지분 기준으로 29년은 베이스를 잡고 여기에 잠재 PER 35배와 연간 할인율 10% 적용한 올해 기준의 적정 가치 약 17.6조 원을 제가 반영을 했고 이거를 주당 적정 가치로 환산하면 13만 원의 TP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13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주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현재 주가가 62,400원.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맞습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단순히 꿈을 먹고 스토리를 먹고 이렇게 TP를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 목표가를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 뭐 카카오는 어떤지 한번 맞아요.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카카오는 이제 14페이지 네. 표를 잠깐 좀 보여주시고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카카오도 페이하고 좀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AI 내재 가치로 제가 결론적으로 약 12조 원의 카카오 기속분의 밸류를 반영을 했는데 이제 매출부터 보시면은 이제 톡 기반 에이전트 이 부분은 통내 관계 어떤 릴레이션십을 결합한 뭐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약간의 이제 범용적인 확장성 뭐 이거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지만은 뭐 카카오 로그인 API를 연동한 부분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피드 기반의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직접적으로 솔루션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멀티모달 기반의 어떤 컨텐츠에 대한 확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반영했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 기반의 월간 구독료를 접목을 해서 톡 기반 에이전트에 대한 매출을 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틱 피드 광고, 에이전틱 쇼핑 광고는 아까 제가 카카오페이 때 말씀드린 결국 심리스하게 유저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광고주와 유저를 매칭시키는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매출을 추산을 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쪽에서 들어오는 로열티 베이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산관리 에이전트 그다음에 에이전트 결제 광고 이 부분의 로열티를 이제 추가를 시켰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이제 서드 파티 말씀드리면서 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뭐 주력 서드 파티 간에 어떤 이 자율형 에이전트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고
그들 입장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면 거기서 또 추가적인 로열티를 수취할 수 있게 되고 또 카카오 그룹의 계열사 입장을 놓고 본다면 제가 현재 카카오페이만 로열티를 반영했는데 솔직히 이게 뭐 뱅크도 있고 뭐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또 수많은 뭐 모빌리티 같은 계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독자적인 에이전트 쪽에서 만약에 이 공동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한다면 추가적인 로열티 반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프로젝션 하고 있는 영업이익과 OPM에 대한 레벨이 솔직히 좀 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스테이크 홀더들이 계속해서 이 에이전트를 쓰게 된다면 여기서의 로열티 베이스는 솔직히 여기서 비용이 거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진율이 상당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얹어지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뭐 기타 비용 쪽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톡 기반 에이전트 쪽의 원가 프론트 베이스의 어떤 단가 부분을 반영을 했고 기타 판관비 입장에서는 이 AI가 스마트하게 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라이브 데이터의 유저 데이터든 아니면 이게 뭐 학술 데이터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데이터를 소싱해 줄 수 있는 이 프로바이더들 입장한테는 이 코스트를 지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전체 총매출 기준으로 제가 한 20% 정도로 산입해서 비용으로 적용을 해줬고 기타 뭐 GPU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상각비 이런 고정비 그다음에 기타 비용까지 믹스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을 산출했고 그래서 세후 영업이익 기준으로 잠재 PR 35배와 연간 할인율 10%를 적용한 25년 내재 가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공동 프로덕트다 보니까 카카오 기속부는 50%를 가정을 해서 약 12조 원의 밸류를 카카오 AI의 내재 가치로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 목표가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카카오 밸류에이션을 제가 SOTP로 진행을 했고 두 번째 탭에 있는 AI 내재 가치 이 부분을 제가 12조로 지금 새롭게 추가한 거 보이실 테고 기타 뭐 본사 쪽의 적정 가치 그리고 이제 계열사 간의 어떤 지분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믹스를 해서 카카오의 주당 적정 가치로 10만 원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는 동시에 인터넷 업종 최선호주로 현재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게임 얘기도 좀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뭐 NC 소프트도 간단히만 한번 볼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다이렉트하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빅 트렌드로 놓고 본다면은 결제 민주화, 그다음에 테이크 레이트, 원가율의 저감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네. 그리고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기반으로 새로운 신규 앱스토어의 등장, 디바이스 등장 이런 것들을 감안히 한다면은 현재 구글과 애플이 향유하고 있는 막대한 그런 바게닝 파워는 점진적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실적하고 멀티플의 일정 부분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밸류에이션 기준 시점을 아이온2에 대한 실적이 온기 반영될 수 있는 내년 기준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지금 지급 수수율이 30%인데 내년 기준으로는 27.5%로 제가 저감을 시켰고 29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20%까지 낮아지는 걸로 프로젝션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반으로 26년에 추정치를 상향을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에 결국 26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PR 멀티플도 기존 20배에서 22.5배로 상향을 해서 TP를 재산정한 결과 39만 원으로 TP를 재설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NC소프트는 게임 업종 최선호주로 39만 원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까지 대한민국이 AI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될 것이고 지금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목표가를 확실히 좀 올려주셨습니다. 카카오페이 13만 원, 카카오 10만 원, NC소프트 39만 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구원님과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